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으로 시장은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에 대거 베팅하며 지정학적 공포를 떨쳐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을 거론하며 증시에서 관련주들로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은 MRO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조선업 파운드리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6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트럼프 당선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소나 폭발 없이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학계 분석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수급이 아직 그렇다 할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올랐던 업종이 많이 이제 매도 강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업종별 테마 장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체크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있는 테마, 살아있는 종목을 또 이제 공략적으로 공략을 해봐야겠죠.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50분 방송하는 동안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살아있는지 관련해서 밀착 종목 2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를 보고 있으면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시장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지만 세세한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통해서 전략 꼼꼼하게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혼조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포격하고 또 러시아는 핵카드를 꺼내들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다행히 확전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확실히 오르더라고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해주면서 기술주 위주의 이제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이제 원자재나 이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인데 네.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런 이제 큰 움직임들은 포착되지 않는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재료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동안의 관망세를 좀 접어두고 하단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정학 이슈가 겹쳐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맞아요. 제한된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 이제 하락폭을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키우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 중요한 게 또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순매도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당분간은 이런 이제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종목별로 테마 장세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들이 어떤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또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네. 국내 증시 방향성도 좀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의 국내 증시까지도 이 흐름을 어찌 보면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로 다른 불을 켰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결과 자체보다는요. 앞으로의 블랙웰의 수요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블랙웰의 전망에 맞춰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MRO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조선업 파운드리를 실현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조금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조선업? 일단 조선 섹터에 대한 내용들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불을 지핀 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그쵸.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또 언급되다 보니까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다시금 이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트럼프 지금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네. 한국과의 이런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좀 부탁한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조선 섹터에 대한 이제 불이 좀 지펴 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앞으로의 그런 실적이나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살아 있는 섹터다 보니까 이 조선 안에서도 조선 3사도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K조선을 확실하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탄력받아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도 있지만 그 전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조선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이라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전략 챙겨봐야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6차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같이 참관한다라는 소식에 더욱더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세론인지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장 안에서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우주항공 섹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네. 가장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로 맞아요. 언급이 지속적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 시세는 분출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세론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국내 증시 성격 특성상 이제 국내 증시의 체력을 이제 미뤄봤을 때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미국과 국내에서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내다봤을 때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너무 이제 간다 했는데 세로만 나오니까 좀 네. 실망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제가 한 종목 가지고 온 종목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우주항공 얘기를 들었던 거는 같은데 관련주들의 흐름은 왜 이러냐, 얘도 새롭게 뒤통수 치는 섹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의 집권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증시 이슈들 이렇게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맞는 밀착 종목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밀착 종목 2가지의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자리에 꼭 앉아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세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도 세워주실 예정인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도 보너스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 대표님만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날 당일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장중에만 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별된 종목만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장중 혜택까지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밀착 종목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밀착 종목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종목이길래 라는 생각 하시겠죠.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지 수익률 표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종목들이 11월 들어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정말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원전 안에서 우리기술도 짚어주셨습니다. 11월 4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다음날 바로 공략을 하시면서 현재 보유 중이지만 10% 넘게 상승률을 이뤄낸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산 안에서는 현대로템 짚어주셨는데 11월 6일에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11월 7일에 진입을 해서 10% 넘게 마찬가지로 보유 중이면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어유, JYP 엔터까지 짚어주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지만 6% 가까이 그리고 9%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자율주행까지도 짚어주시면서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정말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 내가 지금까지의 이 상승분은 놓쳤지만 추가적인 상승분이라도 내가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바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을지 같이 한번 짚어봐야 앞으로도 대응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급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 가장 부족한 게 수급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정 구간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서 이렇게 또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방송 밀착 종목 수익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마련됐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나서 오늘 또 이제 전고점 돌파, 또 이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69,500원을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이제 상단 부분에 있는 매물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공략을 해서 목표가는 한 7만 원을 처음에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한테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7만 원을 잡아드렸지만 69,500원으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상승률 10% 가량, 고점 대비 10% 가량을 이제 기록을 했고 충분히 이전 고점인 7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해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보면서 이제 또 다른 밀착 종목도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뷰할 종목은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수급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속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이제 제대로 실려주면서 추세를 이제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는 이런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이 향상될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바닥 구간에서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과는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이제 진입하고 이틀 후인 이제 어제 또 강하게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는 65,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렸고 혹시라도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은 잔량은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같이 이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 리뷰할 종목은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가지고 갔던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자율주행 섹터에서 그날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강하게 튀어주면서 이제 자율주행 안에서도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던 차량용 반도체 칩 안에서도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1월 19일에 이제 전략을 이제 드리면서 같이 진입을 했고 당일에 이제 굉장히 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0% 가량의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어제 진입을 해서 어제 바로 당일에 달성이 된 상태고요. 제가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언급을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차 목표가도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주는 이런 수급들 포착을 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밀착 종목들 어떤 섹터 안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만나볼 때마다 시장에서 한 번씩 주목을 받았던 섹터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셨죠. 현대로템, 방사는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안에서 현대로템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7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을 더 세워주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주들 안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9%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칩스앤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또 머스크와 관련해서도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테마였는데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칩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공략하신 당일에 바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상승률 10%를 달성했고요. 바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해서 2차 목표가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할 점은요. JYP엔터가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은 그야말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 또 힘있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수급 포착기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질수록 주가는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또 포착해내는 게 바로 이 불수급 포착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불수급 포착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종목을 또 포착을 해내고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한 섹터와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때 이제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당일의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이제 방향성은 포착이 된 이후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일정 구간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하단 부분을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우리 불수급 포착기의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동이 나고 나서 이후에 눌림목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면 이 들어온 수급이 아직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메커니즘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수급 포착기가 어떻게 우리가 포착이 됐고 어떻게 이제 수익률을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18일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포착됐던 종목 퓨런티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오전 9시 18분에 포착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 팍스통신망 안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주가가 23,000원대였는데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이 종목은 더 크게 튀어줄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전고점 24,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자리다라고도 언급을 드렸거든요. 포착된 이후에 그날 당일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거래일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또 강한 흐름, 그날 당일에 24%까지 올랐네요. 그날 당일에 이제 24%까지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불수급 포착기에는 언제 포착이 됐고 그러고 나서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수급이 들어와 주는 걸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하고 이 골드라인이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돈이 들어왔다.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1월 18일 아침에 제가 이제 포착기에 떴던 시점이 이런 시점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격을 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한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제 눌림목이 나오잖아요. 눌림목이 나오는데 일정 구간을 가격을 지켜주면서 계속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는 동안에도 골드라인이 포착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온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런 시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 들어온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구나.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골드라인이 포착이 되면서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한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종가는 한 24%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런티어 같은 종목도 제가 장중에 포착이 되면 이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여러분들께 또 선별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드리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포착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요. 사실 DS 단석이라는 종목이고 자, 날짜는 이제 오늘 오전 25분에 9시 25분에 제가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언제 포착이 됐고 언제 수급이 들어왔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인데 일봉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장한 이후로 우하향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변곡이 만들어졌죠. 변곡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저점이 한 번, 두 번, 이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바뀌었다. 추세가 우하향하던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가격 조정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고 지금 한 4거래일 연속해서 꼬리를 달고 이제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구간이에요. 이제 저항 구간이 된 게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는 눌림 구간이 되겠죠.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분봉으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0분 봉인데 자, 골드라인이 이미 10월 말, 11월 초부터 이렇게 들어와 줬습니다. 이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되겠죠.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오고 노란선 골드라인이 표시가 된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일정 구간 빠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일정 구간 횡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골드라인 나오면서 슈팅이 나와주고 일정 구간 빠지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런 골드라인이 포착이 되고 시세를 이렇게 분출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줬는데 다시 보시면 일정 구간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 범위를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오늘 포착이 됐고 그 이후로 한 12만 원 선 이전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구간들의 이제 기준선이 되겠죠. 이런 기준봉의 하단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보시되 이 안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단석 오늘 포착됐던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또 한 종목 이제 11월 14일 지난주 목요일에 포착됐던 산일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착된 이후에 사실 바로 시세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들어온 수급이 나간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가 일봉상에서 포착이 됐던 순간이고 일정 구간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포착기 골드라인이 뜨고 나서 강한 시세가 또 분출이 됐고 포착기에 포착이 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자, 이런 구간들은 포착이 됐는데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일정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이런 흐름들 이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이전에 돈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잘 버텨준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보시면 이제 골드라인이 계속해서 형성이 됐지만 여전히 이런 60일선이라든지 그 하단에 있는 120일 분봉성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일정 구간 분할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가 62,200원 구간인데 다시 한번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수급이 들어왔던 라인까지는 다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혹시라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 난 아직 공략을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산일전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분봉 이런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장중에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런 종목들 또 그리고 시황적인 얘기들, 뉴스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하시는 방에서 같이 모든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루 대표님께서 불수급 포착기를 어떻게 활용해 가는지 함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종목이 또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퓨런티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퓨런티어 시세를 분출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수요일에 포착된 이후에 10%의 상승을 이뤄냈고요. 이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 사이에 24%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시세가 분출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런 종목을 왜 못 잡을까 아쉬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포착기에 선별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DS 단석 말씀해 주셨죠. 오늘 포착된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DS 단석 말고도 산일전기가 지난 목요일에 포착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 DS 단석과 마찬가지로 골드라인이 굵직하게 형성되기는 했었지만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길을 모으고 있다,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어느 정도의 확실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힘있게 올라가려는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꼭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 어려운 불수급 포착기를 이용하셔라, 활용해보셔라 라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이런 종목을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통신망 안에서 편하게 받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불수급 포착기는 잠시 뒤로 넣어두고요. 투데이 증시 이슈들 이제는 하나씩 팩트 체크해 가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조선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과연 TSMC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증시로만 놓고 보면 이 조금의 기대감만이라도 있으면 또 확실하게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제 조선업은 대표적인 또 그런 동력을 지금 이미 얻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3, 4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주가를 보았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그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시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조금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왔다면 혹자분들은 또 그럼 앞으로도 영영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막 관심 받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히든으로 이제 또 필살기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와 연관돼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도 그럴 게 한때는 이제 미국의 선박 기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전 세계에서 1,900여 척의 신규 이제 선박이 수주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미국향 에서 만들어진 배는 딱 2척밖에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선박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 부분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주변 국가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주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국내 조선업체들한테는 또 대단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LNG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LNG 선박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엔진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자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이름에서부터 이제 엔진이라고 하니까 엔진을 전문으로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8월달, 7월달에 최고가 이제 17,160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한번 터치하러 올라가려는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11월 들어서
11월 들어서 이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갔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막 강한 슈팅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가져갔던 시점의 가격대, 그다음에 제가 목표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홀딩하는 의견으로 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하나엔진과 같은 신고가를 목전에 둔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이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막 신고가 근처도 아니고 이제 한 중간 언저리에서 돌파를 시도를 하려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먹을 폭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하단보다는 상단이 조금 더 크게 열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과 관련된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사실 조선업만 놓고 본다면 기술력이 조금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조선 관련돼서 조선 3사 플러스 조선 기자재까지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한화엔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자재로 내려갔을 때 만나볼 수 있는 종목이죠.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십니다. 밀착 종목으로 한번 가져오셨던 만큼 또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홀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노는 종목들이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는 생각하시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하단은 짧고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밀착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미 올라있는 종목도 아닐 것 같고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이 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정을 마치고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NG 대형 탱크, 그다음에 LPG 탱크 부분에서 세계 생산력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힌트는 이 정도 드려보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하나엔진이랑은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상단이 조금 많이 더 열려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이런 구간,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하단 부분 이제 막 작은 박스를 이제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제 크게 빠졌었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종목이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는 또 굉장히 이런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흑자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이런 실망에 대한 재료들은 반영이 됐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 있는 영업이익과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어줬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고점 근처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제가 그 불수급 포착기에도 포착이 됐던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10분봉입니다. 지금 10분봉에서 역시나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와 주는 흐름들 보여지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와 준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다시 저점을 찍고 돌려 세우고 있죠. 돌려 세우면서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러면서도 골드라인이 연출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골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구간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일정 구간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고 골드라인이 포착이 된다면 더 강하게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조선 안에서도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 구간에 있는 뭐 악재들을 일부 다 소화를 해냈다라는 점, 그다음에 저점에서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들을 미뤄봤을 때 충분히 상방으로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11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LPG 탱크 생산력 1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뭐든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탄탄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단에서 명확한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황이죠. 이 안에서 조금씩 수급을 모으다가 한 번씩 슈팅이 크게 나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4분기부터 흑자로의 전환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생길 것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라는 점이겠죠. 골드라인이 형성되는 걸 보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상승 흐름만 나올 뿐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횡보 기간을 거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시점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골드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루 대표님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 가셔야지만 여러분이 수익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JYP엔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었는데요.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9%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었죠. 최근에 공략을 해줬던 종목인데도 보유 기간이 길지 않은데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칩셋 미디어 10%, 그리고 우리기술, 현대로템 같은 굵직한 종목들도 10% 넘게 보유 중이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있는 상승을 보여주는 밀착 종목 오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우주항공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6차 시험 발사와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조금 미미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흐름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네. 이럴 시점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스타쉽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 4월, 작년 4월부터 네. 이제 최초 시험 발사 이후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론이 나왔다? 갑자기 이제 뭐 세론이랄 거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의 어떤 고질적인 뭐 그런 모멘텀 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의 임기가 아직 채 시작도 안 됐고 지금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스타쉽 플러스 알파로 뭐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런 우주항공 섹터들은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페이스 X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어떤 이제 뭐 기대감 말고도 어떻게 실체가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에서 우리가 좀 놀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고 접근을 하는 전략이 이제 우주항공 안에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주항공 관련해서 밀착 종목을 또 한 종목 취재를 해왔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 우주항공 관련주고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서 아실 만한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가지고 왔고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이 우주 사업을 이제 모회사로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우주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 가지 모멘텀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번 달에 가지고 와서 또 수익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고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가지고 오고 또 이번 주에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회사의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부각을 받으면서 이 종목이 또 강한 거래량 실린 상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했을 때는 이제 뭐 AI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 상승을 보시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같이 안 움직일 때 이 종목 혼자 또 강하게 움직여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조금 양방향으로 재료가 조금 굉장히 두 방향으로 모두 다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종목을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자면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사실은 제가 요때 가지고 나왔다가 요 구간에서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아랫골이 달린 긴 아랫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불수급 포착기에서도 포착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지난 11월 13일 사실 이 전부터 수급이 들어와 주긴 했는데 포착이 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포착이 되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일정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골드라인을 만들면서 수급이 들어온 게 일정 구간 횡보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급이 빠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야 돼요.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밀리면서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구간들 수급 포착이 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10분봉입니다. 10분봉에서 횡보를 하고 나서 이 종목 강하게 또 다시 튀어 올라와 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이제 이게 오늘 구간인 것 같은데 이 오늘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지만 이런 지지선,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서 돌려 세우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우리가 밀어봤을 때 이전에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들이 아예 다 이탈된 거는 아니다. 일정 구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힌트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모 회사가 우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제 또 우주항공 관련주로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제가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선 관련 기자재 한 종목,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주 한 종목, 두 가지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자세한 전략까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에서 나온 일시적인 조정은요. 시험 발사에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소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밀착 종목을 그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데요. 모 회사가 우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핫한 두 가지 테마에서 재료를 다 챙겨올 수 있을
종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큰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죠. 하지만 이런 시점을 우리가 오히려 숨 고르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골드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죠. 잠깐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역시나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더 큰 상승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따로 진행하시면서 이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을 풀어주실 거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독자적인 필살기를 가지고 있으신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